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함께 만나보시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영어로 I will show you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잠재력이 펼쳐지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에서는 새로 나온 소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시면요. 1%대 상승하면서 20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올해 2차 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바뀐 업체입니다. 기존에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재무 여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약점도 분명했습니다. 양극재 사업의 경우 단일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요. 로우 스펙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재 사업은 미국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포스코그룹의 전략이 빛을 보고 있는데요. 북미 주요 OEM들의 양극재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현지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확장할 북미 캐파 9만 톤 중 대부분이 바인딩 계약까지 완료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확보 계약들도 연이어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 23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볼까요?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상승하면서 22만 4,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2024년까지 22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26년까지 28에서 30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즉 2024년까지 전량 국내에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후에 확장되는 규모를 역산하면 해외 투자는 최대 8에서 10까지 예정된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감안하면 LNF의 해외 투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일한 우려 요인이 금속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 인하 가능성인데요. 최근 리튬 쇼티지 현상에 따라서 리튬 산화물 가격 고공행진을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가에 대한 우려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목표 주가는 37만 원 제시합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칠성입니다. 1.48% 상승하면서 13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음료 부문은 여름철 시즈널 판매량 강세와 가격 인상 효과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3.6%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산 음료 중 재료 판매도 2분기와 마찬가지로 견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제로 제품인 탐스, 핫식스 그리고 실론티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또 매크로 변수 등으로 롯데칠성 주가는 5월 말부터 하락을 했죠. 다만 멀티플 하락으로 인한 주가 조정으로 실적 성장에는 크게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26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주가 변수는 제로 칼로리 세로 소주의 판매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질 내주세요. 네, 롯데칠성에서의 새로 이야기 요즘 또 SNS에서 핫하던데요. 과연 이 새로 나온 소주에 집중하면서 이 롯데칠성을 봐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두 가지 리포트는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칠성에서 소주가 새로 나왔나요? 새로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새로? 네. 그거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워렌 버핏처럼 여러분들 롯데칠성 사시고요. 주가 떨어지면 세로를 사서 여러분들이 채워넣으시면 올라가지 않을까. 갑자기 그 농담이 생각나네요. 네, 원래 주주라면은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계속해서 사주셔야죠. 네, 새로 말고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거는 한화솔루션이에요.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고요. 태양광은 더 이상 스프레드 산업이 아니다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실 그 태조 이방원의 한 축인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올해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뭐 주가 변동성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관심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실적도 나왔고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이 한 3.4조 정도 늘었고요. YOY 기준으로 한 30%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QOQ 기준으로서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에 대한 매출은
거의 이제 조금 약간 정체 좀 보여드릴 것 같고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95%가 늘었고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라는 걸 하지만 QOQ 기준으로 2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2분기랑 거의 상관이 없는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해서 무려 25%가 올랐다라는 거. 굉장히 이건 고무적이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썼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어닝 쇼크라는 단어를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미국에서 메타가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어닝 쇼크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네. 워낙 기대치가 낮아졌을 건데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는 저는 오늘 리포트 보면서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요 3분기에서는 아무튼 잘 나왔다라는 거죠. 태양광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속한 신재생 쪽에서 보면 매출이 1.3조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9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그 신재생이 차지하는 것은 3분의 1이었어요. 3조 대비해서 1조니까 3분의 1인데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이 3,400억인데 2,000억을 태양광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 뒤에 가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태양광 회사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 쪽도 태양광 쪽 커나가는 거고 원래 기초 소재 쪽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컸거든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LG화학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소재 쪽의 매출이 20%지만 영업이익은 절반을 차지하면서 제가 놀랍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대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쪽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은 출하량이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판매 단가가 늘었고 운임이 하락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른 기업들은 좀 안 좋게 봤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는 판매가 줄어드는 거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꾸준히 팔려야 되니까.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사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을 볼 때 항상 회사들은 비수기가 있고 또 그렇죠. 성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의 그 태양광 쪽이나 혹은 이 동사의 산업이 4분기에는 비수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요 비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말고 기초 소재 쪽들이 있는데 기초 소재는 화학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 소재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에 들어가는 요 안경을 만드는 거가 소재 갖고 만들잖아요. 이런 어떤 화학 물질들을 기초 소재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겨울엔 좀 비수기고요. 그다음에 요 비수기 때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전기 보수 공사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전기 보수 공사 하듯이 이제 그런 게 들어가니까 좀 감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태양광 쪽에서는 출하량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피가 증가하고 물류비는 하락하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괜찮을 걸로 보기 때문에 4분기 매출액도 한 3.5조 원 그러면 2, 3, 4분기 매출은 거의 평탄화된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수준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겨울에 누가 공사하겠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미국 내 점유율 확대라고 또 리포트에 적혀 있던데 앞으로 하나솔루션의 글로벌 전망이라던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IRA법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죠. 자,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하면 미국이 먼저 떠오르나요? 유럽이 먼저 떠오르나요? 지금이요? 예. 지금 당장 하면 저는 미국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이었지만 원래 그러니까 제가 질문의 네.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친환경이라면 유럽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 이제 태양광, 전기차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중심축이 미국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 거죠. 네. 정연하면서 두 가지 답이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의 기존이었고 네.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이런 쪽들의 태양광 회사들이 많으냐? 거기서 이제 글로벌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OCI, 하나솔루션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은 뒤처진다라고 보고 그럼 우리나라와 여기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회사랑도 이제 또 얘기가 붙는 펄스 솔라하고 이제 뭐 붙을 것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시죠.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시면 결국 이제 제 얼굴과 가까이 있는 표를 보게 된다라면 그래프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죠. 네. 이게 이제 태양광 모듈 출하량인데 요게 이제 출하량의 이제
그 YOY 기준으로 폭이에요. 전파적으로 막대 그래프는 유지가 되지만 증가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표랑 비교해 보면 오른쪽의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갑자기 솟아버리죠. 오. 이게 무슨 효과냐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출하량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출하량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팩트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이제 IRL법에 따라 이제 중국이 뒤처지고 나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출 단가 물량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게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정도의 출하량에서 저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출하량마저 올라가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제 얼굴과 가까운 쪽에 있는 그래프가 올라가면 제 얼굴과 먼 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자, 쭉 여러분들이 제 얼굴과 가까운 쪽에서 보게 된다면 올라가다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확 솟아버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3페이지 있는 표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항상 제 얼굴과 먼 쪽이 아니라 요거는 제 얼굴과 가까운 쪽입니다. 이게 합산이 제 얼굴과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보게 되자고요. 자, 기초 소재랑 첨단 소재를 묶어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태양광 쪽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단순하게 뭐 글라스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 리테일 밑에 신재생이 있죠. 이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매출액이 어떻게 되죠? 단순 비교로 봤을 때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나죠. 3,000원, 일단은 뭐 2배 가까이 3,500억에서 6,000억 정도 늘어가니까 2배는 아닌데도 느낌상 2배 정도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보면 그 밑에 매출액 같은 경우 이제 증가폭을 보게 된다라면 그 바로 밑에 단에 파란색으로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 신재생이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기초 소재랑 첨단 소재는 뭐 거의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똔똔 정도 된다라고 보면 밑에 있는 신재생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죠. 자,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영업이익에서 기초 소재가 1,000억에서 400억으로, 그러니까 결국 매출은 거의 똔똔인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경쟁이 심하지만 신재생 같은 경우 작년에 마이너스에서 올해 300억, 내년에 900억으로 퀀텀 점프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보고 있는 상황, 태양광 업체라고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비중이 높지는 않았지만 이 비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미국향 매출이 플러스가 된다라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리포트가 주주분들에게는 잘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 실적 좋을 줄 알았고 예상보다도 잘 나왔는데,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도 뭐 당장 4분기에 꺾입니다 이런 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7%나 하락하고 있다라는 네. 게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도대체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될까,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 흔들릴 수 있는 날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리포트가 뭔가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보탬,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잠깐 기분이 나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좀 냉대하게 대할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당연히 들죠. 들죠.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도 사랑하는 걸 한다라면 단지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오늘은 뭔가 상사한테 혼이 났다라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주가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라는 것이 주가거든요. 주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정말 믿고 투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리포트를 보시면서 실적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내 사랑이 변했나 안 했냐가 중요하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내 사랑을 하려고 한다라면 그거는 쉬운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저희가 오늘 챙겨본 바로는 실적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회사에 지금 뭔가 악재가 나와서 하락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사한테 혼이 났다. 뭐 이렇게 분위기 탓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화솔루션 갖고 많이 계신 위로해줘야죠. 분들, 네. 리포트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LG생활건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명주 연구원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라고 레포트를 썼습니다. 이게 어떤 건강인지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의 실적 부진이
나타났어요. 예, 뭐 주가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셨고 믿고 있었던 건데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제가 오늘은 이례적으로 LG생활건강 리포트가 오늘 한 5개 나왔는데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고 그 중에서 골랐어요. 네. 그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객관적으로 LG생활건강은 있는 그대로 조미료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된다라면 3분기 이제 뭐 이거는 팩트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한 1조 8천억 정도, YOY 기준으로 7%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한 1,900억 정도 나와서 YOY 기준으로 무려 44%나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이런 수준인데 네. 여전히 이제 뭐 면세점 쪽에 대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매출도 줄었지만 면세점에서 마진율이 작년에 한 27%였다라면 지금은 17%로 한 3분의 1 정도 달아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부자재 가격에 따라서 음료수 쪽에서도 마진이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생활용품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LG생활건강의 주가 부진 요인으로 알고 있는 게 중국향 매출의 감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략 YOY 기준으로 무려 30%나 박살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역성장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팩트가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면서 사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네.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생활건강이 다변화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버텼던 주식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실적에 너무나 낱낱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둔화에 대한 그 영향이 당분간에 계속 지속될까요? 거차오라는 중국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저도 리포트 보고 알았어요. 저도 처음. 그러니까 제가 네. 오늘 이 리포트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 단어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이거 보고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애국주의에 따른 자국 제품 선호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일본과 독도 문제가 2019년에 벌어졌을 때 일본 제품 안 쓰기 불매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고 썼던 뭐 몇몇 브랜드가 이게 일본산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롯데칠성 세로랑 소주 얘기했잖아요. 네. 고전만 하더라도 일본 맥주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일본 맥주 옛날처럼 드시나요? 이제 벌써 생활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아사히 맥주나 이런 뭐 생맥주 말고 캔 맥주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어요. 그런 거죠. 결국 중국도 이제 거쳐라는 어떤 그런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안타까운 것은 글로벌 경쟁사인 로레알이든지 에스티로더 같은 이거는 전 세계 탑티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정연하서도 이걸 마음 놓고 쓰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짓눌러 버렸어요. 정말 사면초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PwC라는 기관에서 중국인들에게 브랜드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게 나왔는데 자국 내 브랜드를 선호한다라는 게 작년 말에 35%에서 올 6월 달에 45%까지 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자랐을 때만 하더라도 국산 제품보다는 외국산 쪽 외제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겠죠. 중국도 이제 그런 트렌드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악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최근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을 때 무언가 그래도 요거 하나 보고 믿자 혹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리포트에서도 투자 의견이 중립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네. 투자 아이디어가 찾아본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유일하게 다 바이인데 중립 혼자 했고요. 자, 3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죠. 이걸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내에 지금 이제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 얼굴과 가까운 중국 사업 비중을 보게 된다면 2020년까지 보자고요. 가운데 있는 푹 줄어든 거. 3년과 4년을 예측치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잘해도 2021년까지는 못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좀 올려주시죠. 오른쪽 표 말고 이제 밑에 있는 표 두 개를 보게 된다면 자 중국 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확 꺾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로컬 브랜드의 선호도는 확 올라갔고요. 이것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필요한 투자 철학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리포트 어떻게 볼까요? 예, 내용 우리가 그 희망 섞인 내용은 없지만 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차영수 시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